자, 우리 이제 2편인데요. 보험 모집과 관련된 법규 관련된 문제입니다. 중요한데 범위는 넓고 문제는 뭐 10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1편하고 2편은 우리가 삼지선다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의외로 범위는 넓지만 좀 쉽고요. 거꾸로 3편 생명보험편하고 4편 재산보험은 범위는 좁은데 사지선다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나오는 문제 중심으로 나오는 거라고 본다 그러면 저는 3편, 4편이 공략하기는 조금 더 용이합니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3편, 4편 먼저 보시고 1편, 2편 보시면 좋겠습니다. 1편, 2편 같은 경우는 늘 나오는 문제들 중심으로 나온다. 그리고 삼지선다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문제가 조금 더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번 문제입니다. 대리점과 중개사의 영업보증금. 우리가 중개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하고 관련이 있냐면은 금융감독원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리점하고 설계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금융위원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대리점 같은 경우는 어디 회사의 대리점이니까 돈을 회사에다 맡기고요. 보험회사에다 맡기고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하고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맡기는 기관도 금융감독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등록할 때 보험대리점 설계사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 같은 경우는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기관도 중요하니까 한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업보증금을 위탁하는 거, 예탁하는 것은 보험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에 예탁을 한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 보험중개사는 금융감독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명보험 설계사의 등록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맞는 거. 등록제도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의무화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예,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등록 절차를 하는 이유는 돈과 관련된 거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피해가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 고르는 거니까 우리가 틀린 거 보면 생명보험 설계사라는 직업의 전문성과 지금 여기서 등록격으로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문성과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라 가입자의 피해 방지, 조금 어렵습니다. 가입자의 피해 방지 및 생명보험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의 생명보험 가입에 대한 수요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등록제도를 통해서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 내용을 읽어보면 틀린 지문을 찾기는 좀 용이한데 지문이 길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거부감을 좀 위압감을 좀 느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우리 등록제도에 대해서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보험설계사의 등록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뭐 어떤 사고나 뭐 그런 어떤 집행유예나 아니면은 어떤 복권되지 않은 사람들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 한번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등록할 때 보험 시험을 보지 않고도 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3년 이내에 1년 이상 생명보험 업계에 종사를 하면 된다. 그래서 3년 이내 1년 이상 이런 정도는 같이 기억하시면 등록 관련된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등록은 반드시 보험협회에 등록을 하는데 우리가 보험회사를 통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요. 말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말소할 수도 있고 보험회사가 협회에 말소 신청을 할 수도 있다.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내용 가운데 보험설계사의 모집 관련 준수사항의 금지행위. 자, 이렇게 모집 관련해서 금지행위 이런 부분들은 내용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금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 정상행위죠. 아주 바람직한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월보험료 16,000원이니까 우리가 특별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연간 보험료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은 16,000원이니까 우리가 19만 16,000원 곱하기 우리가 12 하면은 19만 2천원이 되겠죠. 그래서 10%면은 19,0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9,000원을 넘는 2만 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 이익에 해당합니다. 그죠? 19,000원을 넘어가니까 2만 원은
원래는 이제 3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특별히 이게 안 되는데 그 전제 앞에 우리가 단서를 달기를 뭘 달았습니까? 예, 연간 보험료의 10% 이내. 여야 되는 거죠. 근데 16,000원이 월 보험료니까 연간 보험료는 19만 2천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19만 2천 원에 10%는 19,200원이니까 2만 원은 19,200원을 초과하는 거니까 특별히 이익에 제공하는 거니까 금지 행위에 맞습니다. 금지 행위가 되는 거고요. 고객의 편의를 위해 다른 설계사의 명의로 다른 설계사의 명의 도용하는 것은 금지 행위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나와 다가 되겠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이 부분은요 매번 시험에 나옵니다. 우수인증 설계사 제도에 대한 거.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이게 2008년부터 도입되었고 이거는 생명보험협회에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보험협회에서 인증하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생명보험협회고요. 몇 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냐면 3년 이상 근속한 사람한테 주는 거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3년으로 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1년이 맞는 거고 2년 이상 재직이 아니라 뭐라고요? 3년 이상 재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광고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광고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보험협회에 이제 등록 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고나 심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시정 제재 요청을 결정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보험업계 관계 전문가만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소비자 단체, 언론계 이런 여러 단체의 전문가들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보험업계 전문가로만 구성된다. 이런 게 정답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 푸는 요령 중에 하나는 뭐 문제 지문 중에 뭐뭐만 또 반드시 그죠? 또는 모든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일단 의심하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풀이 요령이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틀린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억지로 지문을 만든 그런 의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시면 그렇게 골라내실 수도 있겠다. 문제를 그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생명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보험정보에 해당하지 않은 거. 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거니까 생명보험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생명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내용인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생명보험회사인지 협회인지. 회사에서 공지하는 내용은 주로 회사스러운 거고요. 협회에서 공지하는 건 주로 뭐 비교자가 들어갑니다. 비교. 다른 회사하고 비교하는 내용은 같은 회사에서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협회에서 공시하는 내용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모집 수수료율 비교 공시다. 이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보험회사에서 할 수 없고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 공시하는 보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러는 문제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험 모집 민원에 해당하는 거. 민원이라고 하는 거 보험 모집 민원입니다. 모집 민원. 모집 민원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환급해 달라고 하는 건 누구한테? 모집과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환급 요청하는 게 민원에 관한 부분이고요. 약관상의 면책 조항은 면책, 부책, 우리가 면부책이라고 하는 결정 유형에 해당하는 거고 보험금 지급 지연 같은 경우는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입니다. 최근에 이 부분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최근에는 앞서서 우리가 사기 유형처럼 사기 유형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처럼 올해 들어서 민원 유형이나 이런 유형 관련된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주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 해당 파트의 유형, 어떤 사기 유형이 있고 어떤 민원 유형이 있는지는 한 번 정도는 보시면 더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연금계좌 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고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종합소득세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우리가 그 소득세, 그 지방소득세 별도로 10%가 아니라 12%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뭐 얘기하지만 그 12% 이런 숫자들 나오는 거 세금 문제는요 항상 뭐 숫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 문제의 숫자는 여러분들이 몇 개 자주 나오는 부분들을 이 부분은 암기하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10%만 내고 12%가 내면 안 되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 암기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12%가 되겠습니다. 자, 19번 연금소득, 금융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금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그 연금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종신계약으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는 나이에 관계없이 4%예요. 원래는
60세 미만, 70세 미만, 80세 이상 이렇게 해서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5%, 70세 미만인 경우에는 4%,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3%의 그런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신연금형으로 받을 경우에는 무조건 나이에 관계없이 4%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금융소득에 과세되는 게 아니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은 경우 금융소득과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2천만 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모두 분리과세 되고요.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부과가 되는 경우고요. 연금소득 및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인 경우는 맞는데 연금소득은 별도로 연금소득은 분리과세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금소득을 같이 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을 제외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종신 계약의 연금소득은 나이에 관계없이 뭐라고요? 원천 징수세율이 연금소득의 4%다.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편의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험 설계사의 세제인데요.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가 간편장부 대상자냐 이런 거 물어볼 때 금액이 7,500만 원이고요. 그래서 여기 7,500만 원은 맞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소득과세 신고는 언제 합니까? 매년 5월에 신고하죠. 그래서 여기에 자주 시험 문제 3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종합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이 아니고 개인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뭡니까? 다번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2편에서는 여러분들 모집과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세금과 관련해서는 보험 설계사 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모집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등록에 관한 문제들 자주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수인증 설계사 부분은 거의 단골 출제로 나오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확인하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2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